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경제상식, 오늘은 가계부채 편입니다. 가계부채와 통화량, 기준금리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복잡해지죠? 네. 예, 일단 너무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왔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2002년부터 지금 가계부채가 나와 있는데 여기 가계신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가계부채입니다. 이때는 500조가 조금 안 됐었어요. 그런데 2017년 1400조까지 늘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한 것인데 이 나라는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 라고 하는 몇 나라들이 쭉 이렇게 선정이 돼 있거든요. 거기 1등은 스위스예요. GDP의 125% 이렇게 되는데 한국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중간쯤 해가지고 뉴질랜드, 한국, 스웨덴 이렇게 돼 있잖아요. 95% 이 정도 수준,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GDP의 100%. 우리나라 1년 전체를 다 벌면 가계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도 가계부채가 많은 나라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라고 국제기구들도 계속해서 조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계부채는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기업의 부채가 계속해서 줄어왔기 때문이에요.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즉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아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들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돈을 덜 빌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돈을 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빌려주느냐? 일반 가정에 빌려주게 된 거죠. 그래서 가계부채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제조 부채 비율 추이 이렇게 돼 있어요. 1998년에 300%가 넘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1998년 외환 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너무 부채가 많아가지고 30대 재벌그룹 중에서도 16개가 부도가 났잖아요. 이유가 뭐냐? 부채가 많았던 거예요. 빚을 너무 많이 줬어요. 은행에서 기업한테 빚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뜨거워 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정부도 규제를 하고 기업들도 스스로 빚을 줄였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게 급속하게 떨어져가지고 2016년 같은 경우는 80% 수준까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300%가 넘는 수준이었다가 이게 쫙 떨어져가지고 8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훨씬 적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은 돈을 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게에다가 빌려주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기업 아니면 가게 아니면 정부인데 정부를 빼고 생각을 해보면 기업이 적겠으니까 가게에다가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가계 대출 재원이 많아진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또 뭐냐? 통화량이 많아진 겁니다. 통화량이 많아진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은행이 대출해줄 돈 전체가 늘어난 거예요. 주머니 자체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통화량 추이, 통화량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측정을 하는데요. 보는 통화라는 게 있고 M1, M2, LF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LF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 유동성이라고 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1998년에 얼마예요? 800조 원 정도 되던 게 2017년 와가지고는 3,500조 막 이런 수준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빌려줄 수 있는 돈 전체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은 돈을 덜 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가계에 대출해주는 돈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기업이 돈을 덜 써서 가계 대출이 늘어나게 되고 또 돈 전체가 많아지니까 또 가계 대출이 늘어나게 되고 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가계부채가 아주 급속도로 증가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화량을 줄여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기업 보고 당신네들 돈 많이 쓰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기업 부채는요, 가계부채보다 더 위험해요. 가계부채는 대부분 주택이라고 하는 담보가 있어요. 그런데 기업 대출의 경우에 담보 없는 대출도 많습니다. 신용대출이라든가 이거. 특히 영세기업, 중소기업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못 갚을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업 대출이 더 높아요. 전체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더 많이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가계대출을 줄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통화량 자체를 줄여야 되는 거고요. 통화량은 그럼 어떻게 줄이는 거냐? 이거는 기준금리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이건 또 왜 갑자기 기준금리라는 게 나오지? 예전에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경제상식 시간에 기준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준금리라고 하는 거는 한국은행이 일반 시중은행에다가 대출해주는 바로 그 금리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시중은행들도 예를 들어 뭐 국민은행이니 SC은행이니 이런 시중은행들이 있잖아요. 이 시중은행들도 돈이 남았다가 모자랐다 이러거든요.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오게 돼요. 한국은행은 돈이 무한정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발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 장부에다가 적어놓으면 그게 돈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돈의 금리를 낮춘다. 그래서 1%만 내고 가져가 또는 공짜로 가져가 라고 한다면 시중은행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막 가져갈 거 아니에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그 금리,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이 낮으면 낮을수록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됩니다.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가져가가지고 그거를 많이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논리가 그거예요. 기준금리가 낮으면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리게 되고 그것이 바로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은행이 소비자들에게 돈을 많이 빌려준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게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금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어 왔느냐? 여기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준금리는 떨어져 왔습니다. 물론 약간의 오르락내리락은 있었지만 2000년대 초반에 5%였어요. 기준금리가. 5%, 4%를 왔다 갔다 했던 것이 지금은 1%, 2%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답은 간단해요. 기준금리를 올려야 해요. 돈줄을 조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돈줄을 조이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고통을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고통스러우니까 계속 이렇게 가자. 라면 어떻게 되냐? 돈은 계속해서 풀리게 되고 언젠가는 넘쳐나는 돈 때문에 경제가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오고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돈이 다 많이 풀려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2019년 경제가 정말 엉망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돈줄을 좀 조여놔야 돼요. 그래서 대출을 줄여놔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준금리를 올려야 돼. 올리려면 고통스러워요. 아무도 고통을 참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모두 다 같이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은 가계부채 위험한 수준에 와 있다. 가계부채는 왜 생겼는가?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